처음 수술하고 이후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서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형물 파손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는다,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일단은 미국 FDA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식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리스트를 좀 다 보고 그거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extrusion, 피부 자체가 굉장히 얇아지면서 보형물이 뚫고 나오는 경우, 사실 단독적으로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초반에 피가 차거나 장액종이 생기는 것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수술하고 나서 가슴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하면 꾸준히 병원에 경과 체크를 하러 오시는 게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헤마토마, 이거는 많이 설명했지만 일단 피가 차는 거죠. 수술하고 박리를 하게 되면 혈관이 좀 터지게 되는데, 혈관이 터지게 되면 다시 지혈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피가 많이 차게 되면 그게 그대로 뒀을 경우에는 구형구축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피를 제거하거나 세척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교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iatrogenic injury damage, 이거는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보형물 또는 조직 손상. 사실 이거는 보형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형물이 손상될 수 있고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될 수 있는 거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칼로 가슴에 찔렸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조직도 다칠 수 있고 보형물도 터질 수 있는데, 보형물이 없으면 정상적인 조직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사실을 딱히 부작용이라 얘기하는 좀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염증, 톡식 쇼크 신드롬. 우리가 이제 어떠한 보형물이든 이물이기 때문에 박테리아들이 일부 들어가게 되면 대개는 몸에서 백혈구들이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내 면역이 떨어져 있거나 이거를 제대로 치료 못하게 되면 계속 박테리아들이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염증이 생기고 정상적인 조직이 죽으면서 농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나서 농이 나오는 거는 백혈구 세포들과 박테리아들이 싸워서 그 시체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부사물이 나오는 건데, 그게 계속 있는 상태에서는 잘 아물게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부작용, 그 다음에 그게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게 되면 그 박테리아들이 너무 많아지게 돼서 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폐혈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에 잘 잡히면 다행이지만 항생제나 여러 가지 세척을 통해서 잡히지 않는 경우는 보형물을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여태까지 10년 했던 그런 경우는 없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일주일 전후로 염증이 나타나는 시기에 제대로 잘 치료하러 오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적인 염증 반응과 자극이 되는 거죠. 보형물이 몸 안에 들어가면 부분적으로 좀 빨개지기도 하고 약간 붓기도 하고, 초기 염증과 심한 염증이라고 생각해요. 초기 염증은 적절한 항생제와 세척으로 조절이 되는데 나중에 계속 지속이 되면 조절이 안 돼요. 그런 경우는 빼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림프가 커지는 거, 림피디마. 림프가 커지거나 우리가 이거는 이제 밑선절개는 잘 있지 않는데 겨드랑이 절개했을 때 림프들이 있는데 그 일부 림프가 좀 끊기게 되면 팔이 좀 붓거나 전체적으로 몸이 붓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는 림프가 다 다시 재생이 되면서 아물게 됩니다. 초반에 림프절이 좀 커지거나 전체적으로 몸에 좀 부종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더라. 자, 이게 이제 제일 큰 모양과 관련된 부작용인데, 위치의 잘못. 그러니까 잘못이라는 위치가 보형물이 너무 위로 가거나 밑빠짐이 있거나 옆으로 가거나 가운데가 붙어버리거나 한 그런 부작용이 되는 거죠. 사실 예전에 텍스처드 보형물이 있었을 때는 이런 부작용이 잘 없었어요. 보형물이 붙어버리니까. 근데 텍스처드 보형물은 그 붙는 것 때문에 마찰과 자극이 일어나서 그게 이제 림프종이라는 어떤 유방암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판매 중지가 된 것이고, 지금은 스무드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경우에 따른 밑빠짐이 조금 일어나기도 하고 옆으로 좀 가는 경우도 있고 한쪽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내 조직이 가지고 있는 힘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잤을 때 어느 쪽으로 자느냐, 팔 움직임이 어느 쪽에 많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100% 컨트롤할 수는 없다. 근데 그게 많이 신경 쓰였을 때는 조금 피막을 닫거나 좀 열어지거나 하는 교정을 해서 호전을 시킬 수는 있다.
네크로시스, 이제 괴사가 되죠. 피부 조직 또는 유방 조직이 죽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방리 또는 너무 피부에 가까운 손상을 주게 되면 피부가 썩어서 없어지는 거, 이것도 초기에 잘 발견되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한 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애매한 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수술을 해서 가슴을 키웠는데 나중에 가슴이 처지게 되면 리프팅을 하는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리프팅은 어딘가 혈관을 이용해서 조직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대개 이제 가슴 수술하게 되면 inferior pedicule이라고 하는 아래 부분은 이제 끊기게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에 가슴 리프팅을 할 때는 superior medial이나, 그러니까 위쪽 안쪽 혈관이나 가운데 쪽 혈관을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아래쪽 혈관을 베이스로 하면 전체적인 유두가 괴사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존에 수술했고 재수술에 해당하는 거지 처음 수술에는 거의 있지 않는 부작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두의 감각, 그 다음에 가슴의 감각 이상. 이것도 제가 항상 상담을 오시면 설명드리는 거지만 유두의 감각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 오히려 성감으로서 유두 감각이 없었는데 수술하고 오히려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데 끊기는 신경들에 따라서 감각이 떨어져서 남의 같은 경우,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게 아닌데 결국은 추세가 중요하다. 점점 심해지느냐 아니면 점점 호전되느냐를 봐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palpability, 만져지는 거. 피부를 통해서 보형물이 만져지는 거, 이거는 또 사실 뭐 부작용이라고 생각하긴 뭐하지만 내가 가슴 조직이 굉장히 약하고 적으면 보형물이 들어갔을 때 좀 더 만져질 수 있고 덜 만져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부작용인 거고 내 조직이 없는 상태에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토시스라는 거는 처진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꼭 가슴 수술과 관련된 부작용이냐, 어쨌든 내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고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조직이 늘어나고 처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원장님, 제가 지금 이제 출산을 준비 중인데 어쨌든 출산을 하고 나면 가슴이 좀 처지게 되잖아요. 처지고 나서 그때 수술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술하기 전에 하는 게 나은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내가 출산하기 전에 가슴 조직이 많으냐 적으냐, 정말 가슴 조직이 충분히 많아서 처질 만한 조직이 많다, 그렇다면 다 수유하고 가슴이 처졌을 때 수술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가슴 조직이 많으면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개의 경우에는 처질 만한 가슴 조직이 없다, 가슴 수술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레드니스, 빨개지고 좀 멍이 되는 거, 이거는 초반에 수술하고 나서 피가 좀 났을 때 부분적으로 빨개지고 멍이 좀 들 수 있다는 것이지, 여기는 temporary,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적혀 있죠. 그 다음 rupture, 보형물이 터지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FDA 권장성은 처음 수술하고 3년 이후, 그 다음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 검사를 해서 보형물 파손 여부를 체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저도 제 모든 환자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수술하고 나서 보형물 파손에 대한 체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병원에서 체크를 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구형구축이 생겼을 때 그거를 끝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를 체크하는 것이 여러분 입장에서는 해야 될 제일 큰 숙제고요. 그런 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다, 그럼 수술을 하시는 거고, 애매하고 고민되는 상황에서는 수술을 하지 마세요. 왜냐?